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5장의 5차 역전파까지 잘 마무리가 잘 됐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2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논의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3일차 노트북의 그 실행이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요. 5시간 이제 이상 이제 소요가 됐고, 그 뭐 이제 의미가 없죠. 저거 이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보면 얘가 이제 600번을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0.8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그 이미 5차 역전파로 구현한 곳에서 그 에폭을 한 번 정도 실행하면 이 정도의 손실이 이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치 미분으로 이제 한 것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수치 미분으로 하나, 역전파로 하나, 같은 신경망의 구성과 같은 데이터 다른 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이 학습 성능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뭐가 엄청나게 다르냐면 연산 성능이 현저하게 다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기다리기로 했다 하면은 동일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냥 미분을 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미분의 결과가 다르진 않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 1980년대 이후로는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역전파.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만약에 1980년대에 역전파를 이해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역전파의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7세기에 뉴턴이 F는 ma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뭐 그 이후로 뭐 상대성 이론 나오고 뭐 양자역학이 나오고 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현재 챗 GPT와 같은 것을 학습하는 원리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합니다. 챗 GPT도. 그러면 학습의 방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다만 데이터의 규모가 많아지고, 그리고 어, 이 신경망 네트워크의 이제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학습의 방법론 자체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영한 부분은 요 1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를 이제 반복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의 구현은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의 이제 전개된 내용들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예, 보시면 클래스를 만들긴 했는데 투 레이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투 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2층 신경망을 하드 코딩 한 거잖아요. 근데 신경망의 계층이 몇 개가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건 좀 일반성이 떨어진다라고 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184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5.7.3절에서 5차 역전파법으로 구현한 기울기 검증하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보면서 우리 논의를 이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다 이제 드린 논의긴 한데 지금까지는 기울기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수치 미분을 써서 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석적으로 수식을 이제 풀어서 구하는 이제 방법이고 후자인 해석적인 방법은 5차 역전파법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가 많아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5차 역전파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수치 미분은 느리고 수치 미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치 미분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쓸모가 없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쓸모가 없는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처럼 개념을 이해하는 용도로서는 그거는 좋습니다. 왜냐면 구현은 쉽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됐는가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해 가지고 적당한 시간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제 보면 이쪽과 저쪽이 어느 정도 이제 범위 내에서 일치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상이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수치미분의 기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뭐 이왕 구현했다면 당연히 이제 확인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미세한 부동소점들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올 클로즈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 왔잖아요. 뭐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7페이지를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죠. 5.8절의 이제 정리입니다. 계산 과정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밥은 계산 그래프인데 이거는 결국 이제 역전파 때문에 이 계산 그래프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이제 파이토치와 같은 곳에서는 여기서 이제 계산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등장합니다. 직접 구성하시지는 않는데 이 뭐 오류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로그 메시지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게 계산 그래프구나 라고 하는 점을 아마 요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장의 학습 관련된 기술들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6장하고 5장 사이에 우리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 구현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까지도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끝까지 구현해 보는 게 좋은데 이제 우리의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로 다 구현해서 쓰실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금 말씀드리는 2024년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양분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한 요 정도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와 이제 파이토치가 이제 요런 느낌입니다.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 언제나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이거는 이제 바뀔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요런 형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2시간을 활용해서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살펴보고,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교재를 이제 벗어나서 이 5장과 6장 사이를 이제 채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3일차 노트북에다 이거 해버렸네. 잘라서 가면 되죠. 3일차 노트북은 이제는 닫겠습니다. 빠이빠이. 드디어. 딥러닝 프레임워크스. 그 이미 설치를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텐서플로우는 이미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현재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최신 또는 최신에 가까운 버전을 가급적 이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도입할 때는 저도 그 정말 최신의 버전보다는 이제 잘 확인이 된 것들을 설치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그 이게 그 뭐 실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고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포트를 그 한번 하실 때는 그 지금처럼 살짝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고 라이브러리도 이제 방대하고 뭐 그 GPU와 관련된 이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종종 이제 경고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그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로그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깔끔하게 닫으면 좋을 텐데 텐서플로우가 그 로그가 조금 번잡스러운 편이에요. 지금 2024년 1월 시점에서 이 텐서플로우의 이제 최신 버전에 가까운 것은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15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제 당연하게도 텐서플로우 웹 페이지를 이제 가보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웹 페이지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요 설치 부분에 보시면 그 텐서플로우를 이제 설치하는 이제 방법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이드에서는 텐서플로우 버전 자체가 이제 몇 버전인가는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최신 버전을 아시고 싶으면 실제로 이제 그 텐서플로우가 등록된 이제 파이썬 패키지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요 파이파이에 가셔가지고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서 그 요런 것들은 뭐
사실 뭐 텐서플로우 붙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 워너비들이 많아요. 그 텐서플로우에 이제 업혀 관련 애들이 이제 많거든요.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약간 사기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클릭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에서 등록한 그런 패키지인가 이런 것들을 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 보시면 이제 텐서플로우 2.15 버전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뭐 요 이상하게 뭐 포스트잇 이렇게 붙었는데 요 릴리즈 히스토리에 보시면 2.15 버전을 냈는데 이게 그 저도 그렇게 평가했는데 요게 약간 좀 막 로그라든지 이런 게 좀 구려요. 그래서 그 은근슬쩍 이게 좀 정리를 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2.15 버전 1호 버전의 0인데 API의 변경은 없는데 이제 이게 등록된 게 우리가 조금 그 좀 미진했다라고 이제 느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쑥스럽게 이렇게 등록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1호 버전을 지금 이제 설치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했고요. 또 로그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동작 실행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냥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컨피그 한 다음에 그 리스트 피지컬 디바이세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서 저랑 차이가 좀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요 저는 지금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CPU랑 GPU. 근데 그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GPU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죠? 나오시나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애초에 그 설치 절차를 안내 드릴 때 요 이제 환경 설정.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설치 절차를 안내 드릴 때 애초에 여기 보시면 그 GPU 쪽은 도커를 통해서 제가 환경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직접 설치를 하실 때는 그 그냥 직접 설치를 하는 부분은 GPU 설정이 적어도 텐서플로우 쪽은 상당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점들이 이제 일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CPU만 활용하는 걸로 제가 이제 해놨고요. 그래서 당시 시점에서 이제 X86 CPU라고 하는 점을 이제 참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파이썬 3.9 버전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이제 최신 버전은 3.11이나 3.12거든요. 3.12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넘파이의 경우에도 원래는 넘파이가 그 아까 수치 연산 하실 때 30초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설치한 넘파이에서 그렇게 나오시는 거고 제 설정이 아닌 그냥 기본 넘파이를 하게 되면 아마 90초가 나오실 거예요. 그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넘파이가 요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C랑 C++ 코드랑 이제 포트란 코드랑 요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그 뭔가 무거운 연산을 하는 요런 부분들은 이걸로 이제 최적화된 코드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사용성을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블라스라고 하는 베이직 리니어 알제브라 소프트웨어의 약자인데, 요 부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표준 규격이고요.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는가가 이제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그 잘 동작하는 걸로 제가 이제 평가한 블리스라고 하는 그런 구현을, 블라스의 이제 구현 라이브러리를 여기 이제 설정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90초가 아닌 30초만 이제 소요가 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 버전은 요 CPU 버전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의 현재 설정에서는 이제 CPU밖에 사용이 안 되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돈다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파이토치는 GPU 설정이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GPU 활용을 이제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파이토치는 저런 도커 없이도 GPU 설정이 조금 수월한 편이라서 GPU 쪽은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안내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요 GPU 장치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 혼자만 이제 GPU가 있으면 코드에 좀 상이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GPU 장치를 보이지 않도록 CPU만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는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CPU랑 GPU가 다 있는데 이제는 이제 CPU 하나밖에 보이지 않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장치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텐서플로우의 입장에서는 피지컬 장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그냥 로지컬한 개념적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도록 이제 설정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설정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논의는 마치 첫 번째 시간에 넘파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1일차 노트북에서 이 텐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비교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텐서가 이미 n차원이고 그걸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n차원에 대해서 원소별 산술 연산이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죠?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텐서를 어떤 자료 구조로 표현할 건가가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넘파이 너무나 익숙하시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좀 비효율적이고 요렇게 이제 하는 게 그 맞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차원의 벡터를 다음과 같이 형성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예시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넘파일 겁니다. 그러면 텐서플로우는 왜 쓰는 거야? 라고 그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그 기본적인 연산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곱하기로 할까? 뭐 그렇죠. 아주 시시한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텐서플로우를 가지고서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넘파이에서는 텐서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를 ND 어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가? 갑자기 데자뷰죠.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를 그야말로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의 텐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곧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텐서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기대되는 바가 뭐냐면 곱하기 2 잘 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빼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을 보면은 굳이 이거를 뭐 텐서로 만들어야 되나 이제 싶은 이제 생각이 들죠.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거를 그 텐서플로우의 이제 컨스탄트를 통해서 이제 행렬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1, 2, 3, 4, 5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럼 뭐 되겠죠. 그죠? 2 바이 3짜리. 그럼 이제 2 곱하기 A 더하기 3 하겠다. 되겠죠. 그죠? 브로드캐스트 해갖고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되는 거는 넘파이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된다고 해서 뭐 전혀 신기하거나 뭐 이런 건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인 연산들이 있잖아요. 그, 그 트랜스포즈가 이제 되느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명칭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에 이제 그 트랜스포즈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씩 API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지만 뭐 개념적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 넘파이에서는 이제 .t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t로는 안 하고 그냥 트랜스포즈를 뭐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요 A랑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다시라고 하는 게 있냐 하면은 이제 없고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A랑 A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수행하려면 이제 텐서플로우에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행렬을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됩니다. 그죠? 요게 뭐냐 이제 행렬곱이죠. 그죠? 근데 그 넘파이에서는 이게 닷으로 수행이 됐는데 텐서플로우에서는 그 닷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제 없고 이제 매트릭스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명시를 이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API의 차이들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감이 안 돼요. 아니 텐서플로우가 그 신경망 딥러닝의 라이브러리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파에서 하는 건데 굳이 텐서플로우를 왜 쓸까? 여전히 이제 공감이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감되는 부분으로 이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텐서플로우의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가 있고 그리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별도의 변수를 별도의 이제 자료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명시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차 역전파를 구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직접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방금 전까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보면요. 요 x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한 이제 미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함수를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레디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맥락을 이제 형성을 하고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제 원하는 연산을 임의의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연산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y와 x의 관계의 미분값을 알고 싶다 하면 이제 출력이 y였고 그 출력에 기여하는 변수가 직접 연결 안 돼도 상관없고 그냥 이제 x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y dx가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자동으로.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맨 처음에 제가 들었던 그 교재에서도 나왔던 x 더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제곱하는 이제 연산이 여기 있고 더하기 연산이 이제 여기 있고 이제 x랑 y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z가 나오고 여기 이제 중간 연산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역전파를 이제 구한다라고 치면 dz 이제 dt는 2t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역전파가 이제 발생하면 이쪽으로 이제 기호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런 합성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요 f 말고 g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해가지고 x랑 y를 이제 그 받아서 서로 이제 더해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요 내부에서 x가 이렇게 있고 y가 x의 한 두 배쯤 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했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제 z라고 이제 할게요.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gxy 해서 t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t가 y로 이제 전달되는 합성함수의 이제 구성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y라는 표기를 이제 잘못 썼네요. z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그 보여드리고 싶은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표기들을 좀 일치시켜 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입력과 최종 출력의 연관관계죠. 그래서 x랑 멀리 떨어진 z의 변화량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혹은 y랑 z의 변화량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x랑 y를 g라고 하는 임의의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 중간 결과를 지금 t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지워져 버렸어. 위태위태하네요. 요거는 그 칠판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금 지워지면 이제 낭패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고 싶은 어떤 그런 필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텐서플로우 코드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역전파를 수행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 역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개별 연산별로 해석적인 미분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분석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간단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 x랑 y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로 이제 규정하고요. 요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은 그 미분 값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요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로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요 텐서플로우 그레디언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역전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순전파를 원하시는 거를 뭐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순전파를 수행하고 나서 원하시는 미분값이 있으면 그거를 얘한테 요청하면 돼요. 얘한테 출력이 Z였거든? 그러면 DZ, DX가 내가 알고 싶어 하면은 ZX 이렇게 요청하시면 DZ, DX가 구해집니다. 이 순전파가 아무리 복잡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텐서플로우에서 가능한 연산들을 이제 다 혹은 거의 다 이제 규정을 해놨을 거고요. 만약에 DZ, DY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텐서플로우한테 DZ, DY 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DZ, DY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요 그레디언트한테 Z랑 이제 Y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레디언트에 오타가 있나? 아, 참 이제 요 한꺼번에 이제 물어봐야 되죠. X랑 이제 Y를 한꺼번에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함수의 임의의 지점의 변수와 그들의 이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역전파가 수행되는 시점은 요 시점이겠죠. 요 그레디언트에 대한 요청이 있는 시점이 그 내부적으로 역전파가 이제 수행되는 시점입니다. 역전파 자체도 연산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것들이 있으면 이 내부에서 그 대상 변수들을 이제 지정하고 그 변수와 이제 출력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규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역전파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뭐든지 어떤 임의의 연산에 대해서 역전파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